최고의 통관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이 과도한 애국심, 과도한 나라 사랑 이런 걸 비판조의 시쳇말로 국뽕이라고 하죠. 저 역시 그런 걸 좀 경계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이건 도저히 국뽕에 심취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제 이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에서 5만 원권 120장, 600만 원의 돈비가 뿌려졌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걸 다 주워다가 딱 한 장 모자란 595만 원을 주인한테 돌려줬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딱 한 장이 정말 아쉬웠는데 어머나 세상에. 그 다음 날 어제 한 주민이 아파트 창틀에 낀 이 5만 원권 이거 마저 찾아가지고 주인에게 줬다는 겁니다. 회수율 100%. 이야 정말 닭살 돋는 시민의식 아닙니까?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민주 금태섭 탈당에 큰 의미 있나? 다음은 데프콘 자전거 도둑에 자비 따윈 없다. 마지막 용의자들에게 발열 체크당한 일본 경찰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어제 우리 가족 여러분들 덕분에 이 동시간대 경쟁 프로 TV 유치원의 완승을 거뒀습니다. 애들은 가라. 오늘도 변함없이 310 중계석 시작하죠. 예, 오늘 제 옆에는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방금 얘기한 그 서대문 아파트 주민분들, 정말 인간미가 없다 싶을 정도로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정말 지적한 대로 예. 한 장이 처음엔 회수가 안 돼서 저는 이제 그 한 장을 가진 분들은 얼마나 조마조마할까라고 했는데 창틀에 끼어져 있던 걸 한 부모님이 보시고 그렇습니다. 다음 날 또 반환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놀라운 시민의식이다. 그렇습니다. 예. 박 부장 같았으면 그거 가지고 술 한잔 하셨을 텐데요, 그죠? 전혀 아닙니다. 저는 나의 돈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아하. 남의 것은 아예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예. 제 돈 좀 갚으시죠, 빨리.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빌린 적이 없고요. 예. 그렇군요. 농담입니다. 예. 있어 보이는 분인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걸 보면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5만 원짜리 120장을 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 이걸 주워서 돌려준 사람, 이걸 보고 그 옆 사람, 물론 같은 마음이었겠지만 돌려주고 그러다 보면 선행도 그냥 감염이 된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가져가야지 인마이 포켓 5만 원 땡 잡았네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막 돌려주면 자기만 나쁜 사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주는 겁니다. 이게 문화예요. 처음에 그렇게 한 사람이 중요하고 중국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조금밖에 회수가 안 됐어요. 이거는 돌려준 사람이 바보가 되는 문화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의, 우리 회사에 유선이라고 있지만 선의가 있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아야 되는 사회, 이게 좋은 사회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도 짧고 굵게 첫 번째 헤드라인 보시죠. 금태섭 결국 탈당, 손 내미는 야권. 예. 오늘 가장 핫한 정치 뉴스죠. 민주당 금태섭 전 의원 탈당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편가르기, 내로남불에 절망했다. 이런 탈당의 편을 밝혔는데요. 오늘 첫 번째 현장 여의도로 갑니다. 자, 금 전 의원이 이른바 소신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당원들의 많은 비판도 듣고 해서 외톨이인 건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탈당 결정을 할 거라고는 어떠십니까? 예, 일단 금태섭 의원이 예전에는 이제 안철수 대표랑 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12년 대선 때 같이 있었는데 그렇죠. 민주당에 온 뒤로 민주당과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당원과 본인의 생각하는 정치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계속 있었는데 탈당할 거라고는 사실은 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마지막 항의의 뜻으로 충정과 진심을 담아 탈당계를 낸다. 더 이상은 당이 나아가는 방향을 승인하고 동의할 수 없는 지경이다. 이렇게 하면서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실 금 전 의원이 공수처 설치법 표결 20대 국회에서 이 표결 후에 당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재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관련해서 과거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표결을 이유로 의원을 징계하면 앞으로 어려운 주제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재들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발언이 위축될 거라고 염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적인 책임을 지게 해야지 법적으로 징계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탈당의 변에서도 저 내용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2월에 이제 공수처 설치법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었는데 민주당의 당론이었는데 본인은 기권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노란 당의 윤리심판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거를 뭐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을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징계, 제도적으로 나를 징계할 수 있느냐.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다. 헌법기관인데. 그렇죠.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당의 소속 의원이면서도 헌법기관으로서 각 개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갖는 건데 어떻게 징계할 수 있느냐라고 재심을 청구했는데 그 뒤에 윤리회의가 몇 번 열렸지만 금태섭 의원이 청구한 재심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문객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 탈당의 이유가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 부장 보시기에 가장 큰 탈당의 이유 뭐일 것 같으세요? 일단 오늘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죠. 잠깐 나오는 얘기가 있을 텐데 편가르기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랬다는 겁니다. 편가르기고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또 친일파로 몰아붙이며 윽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 반성에 대해서는 내부 총질로 몰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앞서 이제 건강한 비판이나 자기 반성은 금태섭 의원의 여러 주장들에 대해서 그렇게 본다는 거겠죠. 네네. 예. 조국 일찌감치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은 예전에 이미 이제 조금 박해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 금태섭 의원,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김혜영? 예, 김혜영 최고위원이 있었고요. 네 명이 같이 이제 소신 있는 발언을 한다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가 됐었는데 지난해 있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같은 당이면서도 네.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여당이면서도 조국 전 장관 그 후보자일 때 좀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죠. 당시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 직접 조 전 장관을 향해서 한 말인데요.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에 대해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조 전 장관이 동문서답식으로 답변을 했다. 그들의 상처를 깊게 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예. 저렇게 면전에서 지금 저 장면인데요. 예. 면전에서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내부의 적 아니냐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여권 민주당 내부 인사들의 일단 반응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는 일단 떠난 걸 아쉽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예. 자, 그리고 아까 그러면 조금 박해 예. 이분들 반응도 나왔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같은 배를 탔던 분들인데. 박용진 의원이 입장을 냈는데요. 박용진 의원이 금 전 의원의 선택이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약간 좀 비판적이네. 이걸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편가르기가 심하다, 당이 잘 못하고 있다 이 비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본인은 정당 정치주의자로서 당에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면 예. 그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싫다고 그러니까 절이 싫었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했으니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는 떠난 중이 됐어요. 예. 그런데 박용진 의원의 생각은 절이 싫다고 중이 떠나면 그 절은 누가 지키냐. 내가 남아서 그 절을 고쳐야 된다. 금태섭 전 의원도 남아서 절을 고쳤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또 오늘 아주 좀 뭡니까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독하게 얘기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또 있단 말이죠. 예. 그 가장 대표적으로 김남국 의원이죠. 예. 김남국 의원은 원래 지난 총선에서 금태섭 의원의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어떻게 보면 표적 공천을 신청한 거죠. 예. 내가 지지자들로부터 비난받고 있는 금태섭 의원을 공천 못 받게 하겠다라고 했다가 당에 좀 말이 좀 생기자 그렇죠. 나중에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강선우 대변인이 들어와서 강선우 대변인이 공천이 되고 경선에서 승리했죠. 그렇죠. 경선에 승리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못 먹는 우물 남도 먹지 말라는 못된 마음으로 침을 뱉고 떠났다.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예. 자신의 이익과 자리만 쫓아다니는 철새 정치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을 상당히 길게 썼어요. 예. 그러니까 칭찬 하나도 없고 다 강도 높은 비판만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지만 초등생 수준이다 이런 표현까지 있었는데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그 안산에서 지금 당선이 됐지 않았습니까? 지난 총선에서 된 다음에 국회 왔을 때 처음 한 얘기가 금태섭처럼 소신 있는 초선이 되겠다. 아이고야 저런 말을 했었군요. 지금 나오네요. 금태섭 박용진처럼
소신 있는 초선이 되겠다라고 아하. 얘기했다가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다음 날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자 바로 비판을 했습니다. 소신만 따지고 당은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이 소신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관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상당히 금전 의원의 탈당을 반기는 분위기던데 뭐 거의 약간 러브콜까지 보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지금 뭐 표에 나오고 있는데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금태섭 전 의원을 응원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예. 박수영 의원의 경우 조만간 우리가 함께할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눈을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맥락에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상대방인 더불어민주당의 소속 의원이 당을 비판하면서 떠났잖아요. 예. 적의 악재는 나의 호재다. 그래서 일단 응원하고 좋아합니다. 이건 당연한 반응일 수 뭐 있고요. 그러겠죠. 근데 또 하나 특이한 반응이 같이 하자, 같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나온 겁니다. 이거는 뭐 금태섭 의원의 뜻을 묻지 않고 일단 박수영 의원이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겠죠. 일부에서는 같이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것까지만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관련해서 좀 소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당내 인재 영입 가능성 있다고 봐도 될까요? 그건 뭐 두고 봐야지 뭐 가서 그분의 이제 의향이 어떤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아니 뭐 나는 뭐 그렇지 않아도 뭐 이제 탈당과 관계없이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람이니까 예. 한번 만나볼 수는 있어요. 자, 뭐 만나볼 수는 있다. 뭐 일단 금태섭 전 의원도 정치를 관두는 건 아니라고 했대요. 예. 그렇다면 이거 향후 어떤 행보, 뭔가 포석이 깔려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래서 들어오기 조금 전에 금태섭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전 의원과 통화를 해서 사실 통화를 여러 번 했는데 계속 기자들 통화가 많아서 연결이 안 되다가 그렇겠죠. 통화가 이제 됐습니다. 통화 중에 안 될 때 네네. 통화가 됐는데 얘기를 물어보니까 일단 제가 물어본 건 정치는 계속 하시냐? 계속 한다. 어허. 그러면 혹시 다른 당, 네. 예를 들어 국민의힘으로 그렇죠, 옮길 수 그렇죠. 있느냐? 미래 얘기는 미래에 차츰 하시죠. 오늘은 일단 탈당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얘기를 섞으면 또 뭐 본인의 탈당계를 내고 어떤 탈당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고언, 충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속에서 본질이 흐려질 수 있죠. 그렇죠. 본질 흐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일단 삼가했습니다. 하지만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더 큰 반성과 변화가 필요한 정당이다라고 일단 더 나쁘다라고 네.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서울시장 뭐 출마설 뭐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던데요. 일단 첫 번째 현장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다음 현장 화가 단단히 난 데프콘 이유는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분노의 데프콘 자전거 도둑 잡아라. 예. 박 부장 혹시 데프콘 아시죠? 예,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네. 본명인가요, 대표님? 유대준 씨입니다. 유대준 씨. 예. 예. 형돈이와 대준이. 본명은 제가 잘 몰랐고요. 네. 예. 자, 아무튼 이 데프콘 씨가 지금 엄청 비싼 자전거 도둑을 맞아서 폭발 직전이라고 합니다. 바로 가보시죠. 이거 말씀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나 얼마 전에 자전거를 도난당했습니다. 총 피해액은 1,100만 원. 건물 안으로 범인이 무단으로 침입을 했고요. 그리고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자물쇠에 채워져 있는 문 앞에 놓인 자전거를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명백한 계획적인 범죄가 아니었나. 범인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너는 자수밖에 방법이 없어. 강력반에서 조사하고 있으니까 잡히면 합의 안 해. 그냥 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니까 뭐 봐주겠거니 전혀. 자수해. 야, 이 데프콘 씨가 되게 재밌는 사람인데 예. 지금 엄청 열받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저런 표정은 예. 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본인의 자전거 두 대를 두 대를 누군가 예. 훔쳐갔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집 앞에 나왔는데 건물 안에 자물쇠까지 채워놨는데 이걸 풀어서 뭐 끊어서든 풀어서든 예. 가져갔다고 하는데 훔쳐서 달아났다는 겁니다. 야, 이건 진짜 범죄인데 집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걸 가져갔을 정도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자전거를 잘 모르는데 박 부장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잖아요. 좀 아세요?
자전거요. 예. 저는 1,100만 원대 물론 2대가 그렇다는데 예. 그런 자전거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대부분의 것들은 아무렇게나 놔도 예. 다른 사람이 이렇게 탐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100만 원이 넘는 자전거의 세계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고 예. 그렇구나. 그러면 그러면 10만 원대는 좀 압니다. 그럼 저 데프콘 씨의 심정을 아시지는 못하겠네요. 그래도 어. 저는 별로 없지만 1,100만 원대 뭐가 있는데 누가 훔쳐갔다. 아니 그렇죠. 뭐, 분노할 만한 일이죠. 예, 뭐 예. 작은 거라도 내 걸 예. 누가 가져갔으면 당연히 화나는데 그건 뭐 당연한 겁니다. 무단 침입해서 아마 자물쇠를 채워놔도 좀 고가의 자전거 같은 거 두꺼운 자물쇠를 채워놓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또 두꺼운 자물쇠를 끊는 절단기구가 있어요. 아마 그런 걸로 이제 끊고 가져갈 수도 있고요. 예. 정확한 정황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아마 그런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범인은 이 데프콘 씨가 이 비싼 자전거를 구입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약 2달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잠깐 보여주시죠. 지금 그 한강 자전거 도로입니다. 자, 제 생애 처음 로드 자전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전거는 바로 이 자전거입니다. 뿅! 자, 카본입니다, 카본. 굉장히 가볍더라고. 딱 초보니까 모르지. 봐봐요. 굉장히 가벼워. 이거 그냥 가벼워. 몇 킬로인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건 너무 가볍습니다. 이 퓨처샥이라고. 딱 봐도 비싼 거네. 가볍잖아요. 저는 진짜 모르는데 저걸 한 요걸로 손으로 그러니까요. 예, 한 손으로 들 정도면 카본. 예, 카본이 이제 단단하면서도 가벼운 금속으로 예. 유명하고 자전거에서는 뭐 흔히 풀 카본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렇죠. 풀 카본은 다 온통 카본이다. 비싼 소재로 이루어졌다는 건데 저도 제 자전거 이렇게 들면 엄청 무거운데 예. 데프콘 씨가 엄청 힘이 세든지 자전거가 엄청 가볍든지 둘 중 하나인데 후자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엄청 가벼운 걸로 예. 증명이 됐습니다. 저런 이 유튜브 영상을 딱 보고 누군가가 저걸 노리고 있었다. 예. 아, 뭐 그렇게 보는 게 예. 일단 건물 안까지 가서 가져갔으면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으로 보이고요. 예. 그러니까 로드 자전거네요. 로드 스타일의 속도가 꽤 빠르게 나오는 자전거입니다. 저거 진짜 엄청 빠른데요. 예. 근데 얼마 전에 타 방송사 예능에 나온 외국인이 한국에는 카페에 어떤 물건을 놔두고 가도 누가 가져가는 사람이 없는데 자전거 도둑은 있더라. 그리고 심지어 우리 제작진 중에서도 자전거를 도둑 맞은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던데. 아마 그 제작진의 입김이 많이 반영된 에피소드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아무튼 근데 왜 그렇게 자전거 도둑이 극성일까요? 일단 자전거가 고가의 자전거가 많고요. 음. 되팔기를 많이 합니다. 아하. 훔쳐서 그렇구나. 뭐 중고 땡땡, 예. 무슨 땡땡 나라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당근 뭐 그런. 예, 그런 데다가 팔아요. 고가에. 아. 자기 거다 그러면서. 아하. 일단 고가니까 예. 박혀 있고 음. 절단해서 팔고 그런 놀인 거죠. 그러니까 자전거 도둑이 제일 많은 나라는 네덜란드 대사관에서 항의할 수도 있지만 네덜란드예요. 아, 그래요? 엄청 많습니다. 거기는 자전거를 다 타고 다니고 타고 아무 데나 놔요. 근데 다 저가예요. 그래서 자기도 아무거나 놓고 누가 가져가면 자기도 딴 거 가지고 가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제가 한 12년 전쯤에 확인한 거여서 지금은 네덜란드 캠페인으로 많이 개선됐을 수도 있지만 12년 전엔 그랬습니다. 네덜란드 아무거나 타고 또 자기도 아무거나 타고 와요. 그러니까 도둑도 많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공유 경제 비슷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아무도 비싼 걸 안 삽니다. 따릉이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고급 자전거가 많기 때문에 음. 잘 간수하지 않으면 저렇게 훔쳐가서 되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이 영상 영상 좀 보여주시죠. 예, 지금 보시는 영상 보면 데프콘 씨가 자전거 모델 그리고 차대 번호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설명해 주시죠. 저거. 차대 번호요. 예, 차대 번호. 설명하라고 할까 봐 제가 또 준비를 해왔는데 그러니까요. 자동차에도 차대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에도 차대 번호가 있습니다. 고유의 등록 번호인데요. 이렇게 핸들 앞부분이나 이런 데 딱 차대 번호가 각 자동차마다 모두 다른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번호가 있으면 앞서 말하는 훔쳐가서 팔려고 해도 네. 이게 도난당한 자전거다. 예. 차대 번호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되팔기가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 문제는 지금 데프콘 씨의 경우는 유명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 자전거의 차대 번호는 이렇습니다. 이거 누가 팔려고 하면 이건 내 거 도둑 맞은 거니까 조심하십시오. 라는 게 되지만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거 이렇게 도둑 맞았습니다 올려도 누가 이렇게 관심 있게 못 보죠. 진짜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으로 일단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만한 가격대의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 박 부장이 너무 잘 아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있으시네. 어떤 경험이요? 자전거를 도둑 맞은 경험을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죄송하고요. 예. 일단 아무튼 저도 제 고3 때 자율학습한다고 도서관을 간다고 하고 영화를 보러 갔다가 예.
자전거를 도둑 맞은 경험이 있어요. 아, 예. 도둑 하신 경험은 아니고. 아유, 전혀 아니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는데요. 그래갖고. 네, 도둑 맞은 경험이 있어서 그 뒤로 비싼 자전거는 사지 않습니다. 아. 자, 아무튼 일단 뭐 데프콘 씨는 지금 너무 화가 난 상태에서 경찰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이고 절대 선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지금 시각 일단 세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예. 지금 시각 오후 3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네,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뭐 설명드렸죠, 금태섭 전 의원. 예. 아, 그런데 역시 오늘도 독감 백신 이 사망과 관련한 검색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지난 14일 독감 백신을 맞고 16일 사망한 인천의 17살 소년이 나온 뒤로 예.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어제도 5시간 만에 사망한 그렇죠. 어르신 얘기가 나왔고요. 계속 나왔는데 지금 정확한 독감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모릅니다. 예. 독감 백신의 일부 상온에서 보관돼서 관리가 안 됐다는 게 있다라고 했지만 그 백신과는 상관이 없는 백신이거든요. 예. 정확한 관계는 모르고요. 그리고 하나 일단 생각해 볼게 우리나라에서 한 해 약 3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요. 네. 월로 하면은 2만 5천 명 정도입니다. 어허. 그중에 약 60%가 70대 이상입니다. 제가 고령자군요. 통계청 자료로 확인한 건데 그래서 지금 좀 의심을 하고 이건 당연히 방역당국, 보건당국에서 혹시 독감 백신과 연관관계가 있는지 네네.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고요. 조사를 해서 분명히 밝혀내야 되는데 예. 일단은 백신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도 사망자들이 꾸준히 일단 통계적으로도 매달 있거든요. 약 노인 70대 어르신만 보면은 한 달에 한 12,3천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일단 돌아가신 분들이 접종한 그 백신을 맞은 똑같은 백신을 맞은 분들은 또 괜찮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기 같은 때문에. 날 같이 생산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괜찮기 때문에 일단 방역 당국에서 하는 얘기는 독감을 일단 백신을 맞는 게 좋다. 그리고 근데 혹시 문제가 있었는지 현재 사망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빨리 불안감이 거쳤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박성태 부장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